자, 이제 설비 마지막 운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142페이지 보시면 제 11절 운송 설비 관리. 자, 이제 운송 끝나고 나면 이제 환경 안전하면 이제 실매 전 과정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운송 설비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죠. 운송 설비와 관련된 규정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상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승강기라고 하는 건 기계장치에서 뭐 수평, 수직, 뭐 대각선 이동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든 또 뭐 요즘 뭐 에스컬레이터든 뭐 또 부양 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승강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 법 적용을 받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내용, 또 승강기의 이론, 18회 때는 좀 안 나오던 그 승강기 이론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승강기를 몇 대 몇 인승 뭐 설치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은 다 주택법 적용 받는다 이렇게 보고, 첫 번째로 승강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느냐, 승강기 설치 기준, 요 이야기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나와 있고, 이제 142페이지에 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형태하고 화물용,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요렇게 이제 구분은 일치하죠. 실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 보면 승강기가 여러 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용이나 화물용 기능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승강기로 가름이 되죠. 통상 이제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정에 따라서는 6층짜리면 승강기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법령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화물용 승강기인 경우에는 7층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용 승강기, 10층 이상이다 하게 되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세부 기준 내용은 이제 본 강의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승강기가 설치가 됐다. 그럼 이 승강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강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승강기 관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것, 점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용어도 자체 점검이라고 그럽니다. 자체 점검. 그래서 이 승강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월 1회 이상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걸 자체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호, 유유주의, 수리유함, 뭐 교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요거를 2년간 보존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검사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검사는 크게 세 가지의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검사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이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검사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검은 여러분들 관리 주체가 하는 거고요. 검사는 외부 기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는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하는 검사, 이걸 완성검사라고 합니다. 완성검사. 그럼 완성되고 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잖아요. 이걸 정기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승강기의 뭐 형식이나 뭐 이런 구조, 이런 거 좀 바꾸고 나서 하는 거, 이걸 수시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이제 수시검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예를 노화돼서 승강기를 교체했다. 근데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속기나 아니면 뭐 가바나 뭐 이런 거 이제 교체했다. 그럼 이제 수시검사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완성검사를 해놓고 나서 유효기간 통상 1년을 주는데, 물론 이제 인증받으면 2년이에요. 이렇게 인증받으면 그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정기검사 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인증을 받으면 2년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또 승강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 정기검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예,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걸 정밀안전검사라고 합니다. 정밀안전검사. 그래서 이 정밀안전검사는 이제 뭐 마치 이런 거죠. 검사 엑스레이라면 정밀은 뭐 MRI 정도 비교를 해서 이거는 오래됐을 때. 그래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15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검사를, 뭐 정기검사겠죠.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고장은 났는데 잘 원인을 모르겠다. 이러면 정밀안전검사 하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강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중대한 고장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대한 사고 형태가 있습니다. 중대한 고장은 승강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중대한 고장은 문이 열렸는데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이 승강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직으로 통상 움직일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뭐가 끼었는데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중대한 고장이라 그래요. 내가 뭐 1층 눌렀는데 갑자기 10층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 다 중대한 고장입니다. 중대한 사고는 이제 사망 사고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고죠. 이런 중대한 사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고장이나 사고가 있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관련 법령의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뭐냐면, 기계가 결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죽었다. 뭐 가령. 그러면 이렇게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운송설비와 관련해서는 설치 기준, 또 관리적인 파트와 또 정밀안전검사. 물론 이제 승강기도 안전관리자를 둬요. 30년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내용이 여러분들 142페이지에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승강기 설치 기준 나오고 43페이지에서는 안전관리 법령 해서 144페이지 하단에 이제 검사 45페이지까지 그죠? 검사 관련된 부분 나오고 그다음 146페이지에 정밀안전검사. 그래서 세 가지 경우 했죠. 15년 뭐 이런 경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이제 선임을 하는 이야기. 그다음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체 점검 나옵니다. 그죠? 2년간 보존해라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승강기는 조금은 이제 소방에 비해서는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잘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규정에서 나오는데 규정에서 나오면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론이 나와서 뭐 이론적인 부분들도 뭐 이렇게 좀 배제 없이 기본서 내용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설비가 끝났어요. 지금 이제 설비에 사실은 이제 만만 본 겁니다. 만만 본 건데도 어때요? 이제 많은 설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5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구나. 지금은 주로 이제 규정 위주로 보셨고, 또 이론도 여기에 또 부과가 되잖아요.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자, 이어서 이제 주변 환경과 안전의 이야기를 좀 이제 보시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입문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8장에 환경관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 또 안전관리 이런 내용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환경과 안전 그렇게 이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환경에서 한두 문제, 안전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던 것이 요즘은 다 합쳐서 뭐 한두 문제.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묶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환경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 자, 우선 이제 환경 관리인데요. 환경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자연 환경 관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렇죠. 생활 환경 관리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범주에 드는 것들 보면 자연 환경 관리에서는 청소, 소독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진행을 하죠.
생활 환경 관리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소음이라든지 또 실내 공기질, 또 뭐 수질,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 접근합니다. 근데 이 청소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관련된 법률은 있습니다만, 뭐 이 청소를 뭐 이렇게 뭐 30분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잘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 이제 소독은, 이게 관련 법률이 있어요. 소독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의 내용 보면,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이면은 이제 하절기, 동절기에서, 그러니까 4월에서 9월, 또 10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이제 5월에서 9월, 그리고 10월에서, 써놓을까요? 예, 5월에서 9월, 그리고 10월에서 4월. 이렇게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이건 이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소독을 반드시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소독의 종류도 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기소독, 뭐 약물소독, 뭐 이런 이제 소독의 형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자연환경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좀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양은 적은데 계속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5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위생관리에서 4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 소독 의무나 또 소독의 방법,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고, 155페이지에 소독 횟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300세대 이상.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이제 뭐 자연환경 관리 쪽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내 공기질이죠. 요건 이제 개별적인 법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중이용 시설과 이 등은 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중이용 시설만 이야기할 때는 이게 2006년 전이죠. 그때는 뭐 크게 이게 시험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요 등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가니까 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축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요. 리모델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연기, 눈 매워, 연기, 실내 공기질,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내 공기질 관련된 기준에 적용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축할 때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회 권고 기준으로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권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157페이지에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 공기질 관리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8페이지에 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뭐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신축 100세대 이상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 이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권고 기준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58페이지에. 그죠? 거기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준을 관리해 놓고 1, 2, 3, 4, 5, 6 해놨는데 6가지의 권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머리 글자로 합니다. 벤즈, 뭐 이런 차량, 벤즈 차량 있잖아요. 그죠? 벤젠, 스틸렌.
그 다음에 에틸렌 자일렌. 남자 여자 할 때 애자. 에틸렌 자일렌. 그 다음에 톨루엔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벤츠를 타고 가니까 이걸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이 벤츠를 타는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톨루엔. 그러면 멋있죠. 폼 알데하이드 폼 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글자로 뭐 6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뭐 이렇게 선택해봐라, 써봐라, 뭐 수치가 얼마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제 다 정리를 하죠. 뭐 벤젠 2글자니까 30, 3개니까 3개 3, 300, 뭐 이렇게 이제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일에 권고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안전관리죠. 사실 이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주체 업무라는 거를 주택 법령 관련해서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관리주체는 다음에 업무를 집행한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그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적인 측면을 이제 검토할 텐데 이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 틀을 잡으실 땐 크게 법령 3가지를 끌고 옵니다. 하나는 주택법이죠. 우리 이제 주택법이 모법이고 주택법령상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어린이법. 그래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출제가 됐었고 이제 우리 안전관리 범주 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이제 주택법의 내용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3가지는 뭐냐면 우선 안전하게 관리해라. 그죠? 주택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해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시설이 있는데 계획 짜서 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그럼 이제 많은 시설, 대상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점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전관리 계획에 쫙 나와 있어야 되겠죠? 수립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요 안전관리 책임자, 이제 안전교육의 문제. 그래서 요 안전교육을 연 2회 이내로 반드시 받도록, 그러니까 강행교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라든지 또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반드시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우니까 이 안전관리 책임자는 크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와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로 나누고, 그러니까 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누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물 안전교육을 받으라 그러고 또 경비 책임자가 있어요. 경비 책임자도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비 이렇게 이제 방범 교육이라고 그러죠. 명칭이 이제 방범 교육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전 교육에는 이렇게 방범 교육과 시설물 안전 교육, 그래서 경비 책임자가 받는 방범 교육, 또 시설물 소방 안전관리 책임자가 받는 시설물 안전 교육으로 나누는데 이건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시장 등이 실시를 합니다. 연 2회 이내로 이렇게 이제 실시하는 교육이 돼요. 또 하나는 안전점검이라는 행위입니다. 안전점검. 이 안전점검이라는 행위는 뭐냐면, 요거는 요 나중에 나오는 요 시특법의 안전점검과 시특법도 안전점검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요것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실제 출제로도 그렇게 됐었고, 이제 용어가 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전점검과 시특법상 안전점검을 구분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요 주택법령상의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반기마다 그 공동주택이 안전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안전점검이라 그래요. 어디에서? 주택법에서. 시특법에서 안전점검은 조금 다릅니다. 시특법에서 안전점검은 이걸 말해요.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은 세 가지. 하나는 정기적으로 실시해라 그래. 정기점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전점검을 좀 구체적으로 봐라라고 해서 정밀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또 가령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경사지 범면이 막 이렇게 토사에 밀려 내려갈 수도 있고, 건축물이 위험할 수도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시하는 긴급점검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자, 시특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안전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법상 안전점검과 시특법상 안전점검은 일단 같지는 않아요. 그죠? 다르죠. 그런데 이게 또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이 주택법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시특법은 시설물이 있으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핸들링 하는 게 다릅니다. 자, 어쨌든 시설물이 있으면 이거 적용해라. 주택법령에 적용되면 이걸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주택법 적용되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 입장에서 보면 반기마다 이걸 계속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공동주택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기점검 받으려고 보니까 정기점검 언제 하라 그러냐면 반기마다 하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을 이때 반기마다 주택법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요걸 받았으니까, 얘를 받았으니까 얘는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걸 이제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름합니다. 그래서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 중에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상의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이게 사실 안전점검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니까 이걸 좀 정리 안 해놓으면 복잡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는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용어가 매번 똑같다 보니까 이게 이거 얘기인지 저쪽 얘기인지 마치 그런 거죠. 김철수라는 아이가 1반에도 있고 2반에도 있고 3반에도 있고 심지어는 1반에 2명씩이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떤 철수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안전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 주택법에서 이야기할 땐 이렇고 시특법에서 이야기할 땐 이렇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다면 정확히 이제 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중에 정기점검을 가름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밀점검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져요. 그래서 건축물, 시설물 이렇게 나누고 4, 3, 2, 3, 2,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밀점검을 합니다. 공동주택 그 전 등급이 B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3년마다 하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정기점검도 마찬가지예요.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한다 돼 있는데 이렇게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전에 받았던 등급을 보니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등급이 안 좋다. 그러면 반기 1회 이상이 아니고 이렇게 좀 더 당겨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반기 1회 이상 해라. 또 그 전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C, D,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또 분기 1회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라. 연 3회 진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공동주택에서 주로 받는 등급이 B등급이에요. 그래 B등급을 받았다.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B등급이든 A등급이든 C등급이든 D등급이든 관계없이 아무튼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무조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왜?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시특법 적용받는 정기점검은 이 공동주택이 B등급이면 이 CD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기 1회 이상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얘는 안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C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연 3회 이상이니까 연 3회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실제 이제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거 받으면 이건 다 가름이 됩니다. 아무튼 공동주택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시특법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밀점검은 이제 일정 그 전 등급에 따라, 그러니까 이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이 그 전에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좀 이제 그 간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이걸 뭐 몇 년은 뭐 반기 뭐 3개월 뭐 이거보다는 연삼회 뭐 이런 거보다는 가장 처음에 이제 헷갈리고 이게 한참 동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법령상의 이 안전점검과 비교되는 게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이 아니라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특법령 이야기도 봤고요. 이 안전점검도 이제 올해부터는 주택법령상의 안전점검도 이제 16층 이상이면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하니까 유자격자가 해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6층이 안 되는 것도 등급이 낮으면 또 이것도 유자격자가 하도록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개정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요 안전관리 쪽에 개정된 부분이 좀 있어서 지난해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 이제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측면을 볼 텐데요. 이제 유일하게 이건 이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 법령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었는지 설치 검사라는 걸 해요. 제대로 만들었다, 그런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요걸 이제 인도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사람한테 인도를 하죠. 관리 주체가 요걸 이제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돼요.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 가입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 1회 이상 가지고 왔으니까, 그죠? 인도를 받았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전점검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점검. 여기 또 안전점검 또 얘기 나오죠. 안전점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2차 시험은 주관식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 어린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걸 안전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전점검을 써봐라. 그런데 거기에다 자체점검이라고 쓴다든지 자체진단이라고 쓴다든지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정기점검이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를 안전점검이라고 쓴다. 그럼 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철수가 여럿이 있듯이 여기도 안전점검은 뭐 법률마다 다 있으니까 이래서 좀 많이 까다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 뭐 여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해보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럼 우회가 있다. 그러면 이용을 중지하고 안전 진단을 신청하죠. 그러면 안전검사기관에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행위를 이제 계속 매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1회 이상 이 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요. 이거를 우리는 정기시설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기시설검사. 그래서 우선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크게 두 가지 측이죠. 하나는 검사입니다. 설치검사 받은 거 이제 인도에서 쓰는 것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설검사 받는 거. 이제 검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제 점검, 보험 가입 이런 측면은 이제 여러분들 관리자가 해야 되는 측면이 그래요. 이제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이 자체의 용어에서 많이 혼동을 하신다 그래요. 여기도 안전점검, 여기도 안전점검, 여기도 안전점검. 그러니까 접근하는데 뭐 그게 다 그거 같다 이러는데 좀만 이렇게 들여서 보면 1반의 김철수와 2반의 김철수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점검까지 해서 우리 이제 실무의 전 범위를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무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쭉 보면
우선 행정실무라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을 관리 주체가 뭐 자체할 거냐 위탁할 거냐 여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의무관리 대상이라 그러고 그 의무관리 대상인 규모에 따라서 주택관리사 또는 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택관리사 제도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론을 공부하신 후에 강론으로 입주자에 대해서도 보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보고 또 관리부가는 회계관리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관리 그래서 기능 떨어진 것 찾아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하자보수와 장기수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 회복 절차를 총체적으로 보신 후에 건축물, 시설물, 뭐 균열도 생기고 결로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수나 단열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이제 보완하고 그리고 설비. 그래서 이제 설비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설비가 있었어요. 물과 관련되는 급배수, 또 오수 처리, 또 열과 관련되는 냉난방 환기, 또 기본되는 전기가스 소방 운송 이런 설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법령과 이론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신 후에 이제 환경과 안전을 보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요 틀이 일단 입문 과정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역 안에 있다.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나 내용들 잘 모릅니다.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뭐 기본소의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암기하라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쭉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몸에 이제 실무가 체득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나 요 과정 가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실력이 업되고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문서 과정이었고요.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